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15강에서는요, 제목이 원소의 기원입니다. 자, 제목부터 보세요. 원소의 기원. 뭐 하는 건가요? 그래요. 원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물론, 현재까지는 추정일 뿐이죠. 사실은 뭐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현재의 과학으로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20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는 원자에 대해서 아주 노멀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900년도 초반만 해도요, 양성자네 중성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쿼크를 얘기하고 더 작은 입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화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 산소, 질소, 산소 같은 그 원소들이 과연 어떠한 경위로 나왔을까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너 어떻게 나왔니? 그 다음에 너 무슨 힘이 있니? 이렇게 아는 거하고요. 나중에 후반부에는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교재는 없지만 제가 강의를 삽입해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원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용어는 이렇게 불러주는구나 라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8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4페이지. 책은 상당히 건조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자 핵의 구조와 핵력 이러고 나왔어요. 원자 핵의 구조와 핵력. 그러면 핵력은 잠시 후에 하시고요. 원자 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겠죠. 원자 핵의 구조. 자, 핵의 구조다. 그럼 제가 좀 옆으로 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머릿속에서요, 원자를 먼저 그려보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원자면 이렇게 전자가 바깥에 있고 가운데 원자 핵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자세히 봤더니 이 안에 양성자가 있더라, 이렇게요. 양성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전자가 있더라.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은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한 번 더.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에 대해서는 강의 중반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이면 원자 핵,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이들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입자와 입자들이 어떠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겠죠. 쭉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전자가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요, 얘들이 못 나가고 이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 핵의 플러스가 잡아당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잡아당기는 힘, 이걸 뭐라 그래요?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이 발생한다. 또 하나, 그러면 원자 핵과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이란다.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둘이 같이 있어요. 혹은 원자 안에 전자와 전자가 둘이 같이 있다면 이들은 어떤 힘이 작용될까요? 핵 안에서 양성자와 양성자, 원자 전체를 봤을 때 전자와 전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들은 어떤 힘이 발생을 할까요? 자, 보세요 한번. 이들은 같은 부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뭐죠? 반발력이죠. 반발력.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에 대해서 지금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인력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반발력이라고 했다. 인력이라고 했다. 반발력이라고 했다. 주목.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뭐냐면요, 인력과 반발력은 암기. 인력과 반발력은 암기. 자, 인력 어떤 느낌이죠? 잡아 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성질이 있는 양성자 혹은 원자핵,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원자핵.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전자, 양성자라고 하지 않고 원자핵으로 그냥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의 힘이 바로 뭐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바로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발력은 뭐냐? 반발력은 플러스 성질과 플러스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외워지라고. 원래는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죠. 원래는요, 딱 써주고 이거 인력입니다, 이거 반발력이잖아요, 끝.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질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많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기적 힘 때문에 만나고 있다. 즉 전기적인 성향을 띄어야 인력과 반발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전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정전기적인 인력이라든지 전자기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인력과 반발력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원자핵이 있잖아요. 근데 원자핵이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양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멀어지려고 할 텐데 어떻게 이 원자핵 안에 갇혀 있을까?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플러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 2번 아닙니까? 그럼 3번이면 3개고 4번이면 4개고 계속 증가할 건데 이 어떻게 핵 안에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때는요,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간에도 묘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 묘한 힘을 뭐라고 하냐? 강한 핵력이라고 한다. 이 묘한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자, 강한 핵력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제가 내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관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강한 핵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왔어요, 지금. 자,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양성자, 양성자는 서로 이렇게 반발을 일으킬 텐데 어떻게 모여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를 끌어주는 묘한 힘이 하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끌어주는 묘한 힘이 있다. 중성자와 중성자를 끌어주는 묘한 힘이 있다. 결국은 뭐냐? 원자핵 안에 작용하는 묘한 힘이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을 뭐라고 한다?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자, 강한 핵력. 그래서 우리가 강력 이렇게 줄여서도 씁니다. 강력, 강한 핵력. 자, 이 강한 핵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이름이 강력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스트롱 포스라고 써 있어요. 그냥 강한, 그냥 그 영문 그대로 해석한 거죠. 스트롱 포스. 그래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반발력에 대해서 100배 정도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강한 핵력입니다. 근데 강한 핵력은 묘한 게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작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핵력이라고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실상에서 느끼지 못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는 느낄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플러스가 멀어지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전자기력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강한 핵력은 지금 강의에서 들어봤지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이들이 미치는 범위가 핵 안에서 그렇습니다. 핵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핵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원자 안에 그리고 핵 안에서는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끼리에는 뭐가 작동한다? 핵력 중에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끝.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지워보면서 다시 한번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요, 이따 판서에서 이 표를 보면은 표가 훤히 보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양진석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많은 게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힘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의 초반에. 힘을 얘기하고 싶다. 힘을 얘기하는데 어떤 힘? 입자와 입자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그 힘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힘은 네 가지, 4대 힘을 얘기합니다. 4대 힘. 4대라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이고요. 그냥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전자기력 혹은 자기가 없으면 전기력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강력 혹은 강한 핵력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기력이 있어요. 뭐예요? 강한 핵력이 있어요. 뭐예요? 외우세요. 이렇게 딱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방송 보는 학생들에 의해서 방송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 보는 학생들에 의한 강의이기 때문에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돌파하지? 고민했던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 그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자를 볼 것이니까 그러면 원자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을 거고 원자의 구성에서는 전자가 있을 것이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을 그려주자. 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얘기해 주자. 근데 양성자는요, 원자 핵은 어차피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 사이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는 전기적인 힘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전자기력 혹은 전기력 해놓고 이렇게만 암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떠오르면서 기억이 날 것이다. 굳이 여기를 외워가지고 거꾸로 오지 마시고 제목을 외우고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패턴의 공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강한 핵력이에요. 자, 강한 핵력. 강하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요. 핵력. 핵에 그러면 핵으로 보자. 핵에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있으면 이렇게도 강한 핵력, 이렇게도 강한 핵력, 이렇게도 강한 핵력, 이렇게도 강한 핵력. 끝.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어찌됐건 간에 강한 핵력이 나온다. 끝. 대신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EBS 뉴 탐스런 교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짠 봤더니 작용하는 힘 관련된 입자들 특성 그리고 짠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력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증가됨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인력 반발력 나왔고 인력은 양성자와 전자 반발력은 양성자와 양성자 전자와 전자 쭉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자, 이렇게 표로 보니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공부를 사실상 잘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학생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화면을 봐도 썩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하는 법은 알고 있었죠. 나만의 요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표가 나오면 사실 되게 싫어해요. 이 표는요 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는 이걸 본 거예요. 강한 핵력과 전기력이라 쓰면 되지. 이거를 두 개를 또 나눠가지고 양성자와 전자, 양성자와 양성자, 전자와 전자 이 교재 쓴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 당연한 거지 뭘. 그리고 여기가 지워지고 이게 몇 개 지워져도 이거 인력이구나. 이거 반발력이잖아. 이게 전자와 전자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죠. 반발력은 똑같은 것끼리 튕겨나가는 거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증가됨 써 있잖아요. 이때는 쿨롱의 힘이 필요해요. F는 K의 R제곱의 Q1, Q2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R이 뭐냐? 요 R제곱이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가 있다고 치고 전자가 있으면 요 거리를 R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R이 크면 클수록, 즉 원자가 크면 클수록 핵과 전자 사이가 멀어지죠. 이때 핵은 플러스라고 치고요. 멀어지니까 R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으로 커지죠. 제곱으로 커지면 인력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R이 작으면 요 값이 작아지고 요 값이 작아지면 F 값이 커지죠. F 값이 커진다는 거는 지금 인력이에요. 인력. 잡아 당긴다는 얘기죠. 이거 마이너스 부호 플러스 부호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만 생각하세요. 내가 잡아 당길 거다. 꽉 잡아 당길 거다. 그러면은 점점점 오려면 거리는 짧아야겠죠. 그 말을 여기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증가됨 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는요. 이 표에다가 여기다가 F는 K의 R제곱의 Q1, Q2로 써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R을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라고 정리해 놓으면 수식에 의해서 되는 거고 F값은 인력이라고 칭했을 때 나한테 끌려오는 구속력이다 라고 하면 끝. 됐죠?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제가 이 강의에서 지금 이 얘기를 몇 번 합니까? 계속 얘기하죠? 외우세요. 외워집니다. 근데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며 전기력보다 강한 힘이다. 그래서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 그래 내가 봐도요.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원자 핵의 구조와 핵력. 그럼 구조 알면 핵에 대한 힘이 보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어느덧 공부가 좀 되는 순간에는요. 책을 읽으면 감탄을 해요. 막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나는 못 쓰는데 구조와 핵력.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우아하면 같이 우아하시면 돼요. 마치 아는 것처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이런 말 없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전자와 전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예요? 반발력. 그쵸?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양성자와 전자 똑같아요. 원자 핵에 플러스니까 양성자와 전자 뭐예요? 인력. 그쵸? 근데 요것만 안에, 요 핵 안에만 봤더니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다 모든 힘을 갖고, 다 서로 무슨 힘을 갖고 있다? 강한 뭐예요? 핵력 갖고 있다. 좋아요. 그런데 양성자와 양성자 이렇게 하얗게 반발하려고 하는데요. 요 힘을 강한 핵력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핵력에 해당하는 그 이용, 강한 핵력을 언제 이용하느냐 혹은 의미가 뭐냐, 의의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는 핵 붕괴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강한 핵력이 있는데 그게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멀어지는 거를 막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자 핵들 사이에서, 원자 핵과 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과 핵력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원자 핵에서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중성자의 역할에서는 안정화라고 얘기했어요. 안정화. 자, 이 안정화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성자의 역할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먼저 중성자라는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성자가 뭐예요? 기억나시죠? 중성자 뭐죠?
중성자는요. 원자번호 6번 탄소 질량 12 할 때 양성자가 몇 개냐라고 할 때 6이에요. 중성자가 몇 개냐 하면 6이에요. 왜 6이에요? 질량수가 12니까 해서 그냥 중성자 이렇게 얘기했죠. 중성자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누가 발견했죠? 중성자 발견? 예, 최두익 선생님이죠. 한 번 또 합니다. 최두익이 아니고요. 최드윅. 자, 발음 안 좋아갖고 자꾸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이분이요. 중성자를 발견했는데 참으로 묘한 놈입니다. 이 중성자의 전기적 성질은 어떨까요? 전기적 성질. 중성자의 전기적 성질은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중성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성자죠. 즉, 플러스도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적 성질은 중성입니다. 자, 질량은요.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해요. 양성자와 비슷. 지난 강의 했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성자와 비슷한데 전기적 성질은 없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중성자입니다. 그럼 이 중성자가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반발을 일으켜서 넘어가려고 할 때, 서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중성자와 중성자가 있음으로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등등의 중간에 껴가지고 결정적으로 강한 핵력을 일으키면서 강한 핵력이 작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이탈, 즉 붕괴하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정화라는 말을 한 거예요. 됐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주목. 됐어요. 자, 원자핵에서 중성자의 역할, 그러면은 안정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부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정화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중성자 역할이 뭐냐? 안정화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할 때 아니 외계는요. 플러스가 이탈하려고 할 때 중간에 콕콕 껴가지고 핵력을 작용해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붕괴를 방지한다. 붕괴를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보세요 한번. 자, 강한 핵력 작용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도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도 강한 핵력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반발을 일으켜서 서로 붕괴되려고 할지라도 중성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중간고사 문제를 내면요. 기말고사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중성자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자,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강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원자핵을 구성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과 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강한 핵력이 존재한다. 원자핵에서는요. 전기적 반발력보다는 강한 핵력으로 원자핵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반발하는 힘보다는 둘이 묶인 강한 핵력이 더 유지하는데 사실상 원자핵에는요 플러스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들어가서 안정화를 꾀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성자 써놓고요. 다시 한번 안정화라고 하시면 이 강의 초반부 세팅 끝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4대 힘이라고 했죠. 제가 4대 힘. 근데 지금 보니까 전기적 힘, 그러니까 전기력이죠. 전기력과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자,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럼 또 뭐가 있냐? 약한 핵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핵력, 교재의 날개 부분, 왼쪽 부분 나오죠? 약한 핵력도 있고요. 중력도 있어요, 여러분들. 맞다. 중력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알 수 있는 힘, 느끼는 힘이 중력과 전자기력, 전기력이 하면 안 되고요. 전자기력이라고 할게요. 전자기력이라고 했을 때 전자기력과 중력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약한 핵력은 뭐냐? 약한 핵력은 나중에 할 건데 베타 붕괴 같이 붕괴가 일어날 때
핵 붕괴가 일어날 때 나오는 그때 미치는 힘을 바로 약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태양계나 은하계에서 우리가 작동되는 힘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4대 힘이 있으니까 책에서는 지금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에 몰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지만 중력과 약한 핵력도 같이 챙겨놓는다면 이제 힘에 대해서는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기원과 생성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과학 수업이 아니에요. 마치 지구과학 같은데 지구과학이 아니고,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뭐 빅뱅의 우주론이 어떻고 근거가 어떻고 가모프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은하가 어떻고 별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구과학의 최선무기를 하는 거야. 맨날 만나면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제 좀 친하신 분인데 별 친하진 않아요. 하진 않은데 만나면 야, 저 하늘 봐봐. 왜요? 저게 무슨 별이고? 아,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자꾸 그러면 나도 과자 보면서 형 뒤에 그 봐봐. 그 나트륨 보여? 둘이 만나면요, 대화가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원래 타고난 게 그래요. 정말 약간 좀 자이언틱해요. 근데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요, 저는 빅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때는요, 아, 사람이 전공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주 자세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거시적인 부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빅뱅 이후의 단계에서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라고 동일하게 지구과학과 화학이 출발합니다. 근데 지구의 탄생은요, 10의-10초에서 약 10의 27제곱도시에서 탄생이 된다라고 책에 써 있는데요, 화학에서는요, 이런 숫자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 썼습니까? 그냥 보라고요. 그냥 보라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언제 중요하냐? 만약에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굉장히 시간을 강조하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살짝 적어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살짝 암기하시고, 우리의 작전 아시죠? 답안지 나올 때 살짝 써놓고 잊어버리고 시험 보고 있으면 됩니다. 화학에서 본질은 그게 아니라 기본 입자가 생겼다는 게, 이게 화학의 본질이에요. 기본 입자가 생겼다. 언제? 빅뱅에서. 이게 본질이라고. 빵 터질 때. 자, 봅시다. 어느 한 점에서 초고온 초밀도, 아주 에너지가 풍성한 상태에서 갑자기 빵 터집니다. 빵 터질 때 약간 무거운 놈은 멀리 못 가고요,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놈은 멀리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멀리 못 가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그 다음에 멀리 간 거를 렙톤이라고 하고요, 렙톤에 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쿼크도 6가지가 있는데 화학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화학에서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봤죠? 그래서 쿼크가 나가고 렙톤이 나가는데 쫙 나가다가 그들끼리 좀 온도가 식었을 때 뭉치게 되죠. 자, 뭉칠 때 어떻게 뭉치느냐? 3인 1조. 3개가 반드시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죠. 이렇게. 쿼크 3개가 뭉치는데, 뭉치는 조합은 업, 다운을 가지고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업, 다운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업, 다운, 업, 혹은 다운, 업, 다운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빵 터질 때 뭐가 나가요? 쿼크가 확 나가요. 나가서 셋이 뭉칩니다. 뭉칠 때 업, 다운, 업, 다운으로 뭐가 만나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제 식어버리면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식어버리면 전자가 들러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자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화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구과학적인 소양을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우주 탄생이 10의-10초쯤에 됐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요 10의-10제곱초, 예, 죄송합니다. 10의-10제곱초고요 10의-5제곱초 정도에서 됐고, 약 2조 도시에서 예,
저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다. 이런 근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어찌 생성되는가? 여기 잠깐 갈게요. 잠깐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필기하시고요,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필기는 곧 암기입니다. 플러스 2회죠. 그렇다면 지금 내용 정리하면요, 원소가 기원이다. 원소의 기원 할 때요, 원소의 기원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빅뱅의 순간을 좀 관찰해 보자. 빅뱅 할 때 한 점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라고 할 때 쿼크가 나오고, 멀리 간 건 가벼우니까 전자가 나간다. 이렇게요. 쿼크에는 뭐가 있다? 업하고 다운이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됐죠. 그렇죠?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2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봤죠? 지금 원자 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3.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이 핵과 이 핵이 빵 하고 충돌하게 되죠.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양성자와 양성자가 두 개가 있게 되고, 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아름답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 아름다워지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어찌 될 거냐? 자, 양성자와 양성자가 두 개가 있고, 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가 딱 있으면, 지금 괴로운 친구 하나 있어요. 지금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총 3개가 있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성자는 하나 튕겨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원래 3개 있었는데 하나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수식화 시켜주면, 보세요 한번. 똑같아.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2고요. 더하기 원자 번호 1번 수소 질량 3이에요. 갑니다. 잘 봐요.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질량 4가 됩니다. 뭔가 어색하죠? 좀 기분 나빠지죠? 보세요. 아래 숫자는 더하면 됩니다. 근데 위에 숫자도 더하면 되는데 2 더하기 3이 4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요? 1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0번이라고 하고, 우리가 N, 뉴트론. 그래서 원자 번호 0번, 질량 1은 갖고 있고, 뉴트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해석. 이중수소, 죄송합니다.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질량 2인 수소와 질량 3인 수소가 충돌할 경우에는 헬륨이 발생을 하게 되고, 헬륨이 나오고 나서 헬륨과 나오면 동시에 뭐가 나왔다? 중성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에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85페이지. 자세히 보세요 한번.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꽝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탕 하고 튕겨나간 게 중성자가 튕겨나갔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약 450배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봤죠?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의 원자 핵이 되고 중성자가 방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필기는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필기 여기서부터 쫙 와가지고요, 여기까지 한 번만 같이 한번 필기해 주시고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이건 이해. 자, 보세요.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있고요. 질량 1짜리가 있어요. 원자 번호 0번 뉴트론 중성자 질량 1이 있습니다. 항상 이건 중성자 표시입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쿵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질량 2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그림이 보여야 돼요. 또 하나,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1 더하기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질량 1이라고 합시다. 라고 할 때 쿵 부닥치면 원자 번호 2번 헬륨이 되고요. 질량 2. 이거 보세요. 몹시 어색하죠. 이게 어색해야 돼요. 어색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한번.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 더했더니 2 맞고요. 질량도 더했더니 2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어색하지? 자, 요거 두 개 볼게요. 똑같은 질량이지만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보세요 한번.
양성자와 양성자만 있는 거죠. 어색하지 않아요? 둘이 플러스가 둘이 있어요. 이 안에 민망하게 좁은 공간에 완전히 반발 그 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중성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강한 핵력이 미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의 반발력이 더 커서 이렇게 붕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오케이? 굳이 내가 헬륨을 만들고 싶었다면 요거 보세요. 요거 원자번호 1번의 수소의 질량 2와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2가 만나면 원자번호 2번 헬륨의 질량 4는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또 하나. 지금 봤듯이요.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2와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1이 만났을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 헬륨이 되고 질량 3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어색하니까 원자번호 0번 질량 1에 중성자가 다시 붙어가지고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4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싹 지워버리고요. 이걸 주목하세요. 이걸 여기. 얘가 어색하다. 그쵸? 그리고 얘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자, 더 이상 보세요. 이제 누가 더 어색합니까? 할 때 좀 다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가운데 게 좀 어색하네요. 왜요? 플러스만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우에서 세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교과서별로 달라요. 탐스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경우고요. 그렇죠? 탐스런은 지금 여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교과서 메이커들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마다 저자의 특성에 따라서 저자 선생님께서 뭘 좋아하느냐도 달라지겠지만 이 조합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우리는 뭘 만드는 거예요? 헬륨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헬륨이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질량이 4에 헬륨까지 가고 싶었던 경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책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쪽 핵 쪽을 공부하면 정말 어려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제 말 믿고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자 주목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필기했죠? 일단 뭐다? 빵 터진다. 뭐가 나간다? 쿼크가 나간다. 뭐가 나간다? 전자가 나간다. 쿼크끼리 모인다. 세 개밖에 못 모인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뭐가 됐다? 양성자가 됐다. 그 양성자가 원자번호 1번 수소고 질량 1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이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는데 그들끼리 조합을 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4까지 갔다. 끝! 그 과정이 뭐 나오면요. 맞나 안 맞나 점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점검 한번 할게요.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2, 1번 수소 질량 3 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요. 더했더니 원자번호 2번에 헬륨의 질량 5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겠어. 질량 4까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4로 바꾸려고 했더니 질량이 하나 나가야 돼요. 원자번호 안 바뀌어야 돼요. 아하! 중성자가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러면 결국 다시 내용으로 돌아갔을 때 우주의 원소의 기원과 생성 과정에서 빅뱅 과정을 관찰하게 됐을 때 보세요 한번. 그림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초고온 상태의 초기 우주는요. 빅뱅이 시작됩니다. 빵 터진 거죠. 그때 원자핵과 전자가 무수하게 난무하죠. 그러니까 원자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쿼크가 결합을 해서 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지금 원자핵 뭐 중성자 나왔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빛이 가다가 이런 입자에 다 산란돼요. 그래서 캄캄한 우주가 됩니다. 뿌옇게 되죠. 그러나 온도가 내려가서 30만 년 후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멀리 가 있던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돼 버려요. 이렇게 딱 만나줍니다. 만나주면서 헬륨, 원자, 수소, 원자가 생기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로 빛이 빵빵 통과시키니까 현재의 우주는 맑게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학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입자들이 어지럽게 쫙 했습니다.
여기 첨단 스튜디오여서요. 이렇게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더 지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빵 되는데 이거는 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빛이 가다가 막 막힌 거예요. 그쵸? 근데 30만 년 후 정도가 되면 식어가지고요. 원자핵이 막 나오다가 전자 저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가 이리 와. 그래서 탁 만나서 드디어 원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자핵을 얘기했고 이제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죠. 이렇게. 자,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첨단 스튜디오라 이렇게 뭉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예, 점점 맑아지는 그런 우주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맑아진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맑아졌죠?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빛의 산란을 할 수가 없고 다 통과되니까 현재 우주는 맑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만 더 가볼게요. 이제 요 그림 상당히 재밌으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좀 비워놨어요. 뭐가 있냐? 별에서 핵 융합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빅뱅을 통해서 헬륨과 수소와 헬륨이 형성됐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요 고온의 별 내부에서 융합을 시작합니다.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 탄소라든지 산소 같은 융합해서 원소가 형성이 돼요. 근데 자꾸 융합하다 보면 자꾸 무거운 원소로 바뀌죠. 그래서 자꾸 무거워지면 별 내부로 자꾸 모이게 되고 급기야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철은 그 별의 중심에 있으면서 중력을 또 형성해요.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다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별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어디까지 간다? 철까지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의 융합은 철까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철까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에너지가 모이니까 빵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어디까지? 무거운 입자인 우라늄까지. 이렇게요. 이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한 번 더. 빅뱅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빅뱅 나왔죠? 수소, 헬륨. 고온의 별 내부에서는 다 지워버리고 철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신성 폭발을 거치면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무거운 원자인 우라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별 내부, 초신성 폭발, 그리고 수소와 헬륨, 철까지, 그 다음에 우라늄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별의 탄생은 원자 번호 6번, 탄소를 시작으로 해서 철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주목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간을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 양보해도 하나만 외워라 라고 한다면 저는 3분에다가 강력한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3분. 자, 무슨 얘기냐? 좀 그림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요. 이쪽 맨 끝에 보시면 빅뱅이 시작해서 쿼크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자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고 있고 요 정도까지가 이제 쿼크하고 전자가 생기는 빅뱅 시기고요. 그 다음에 10의 약 마이너스 5제곱초 정도 되고 온도는 약 한 2조도씨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여러분들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분 정도가 됐을 때는요. 보세요 한번. 중수소 원자핵이 탄생되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0만 년 정도 지났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고 전자가 다시 또 핵 안으로 들어가는 수소와 헬륨 원자가 탄생이 됩니다. 이때 원자예요. 원자. 오케이? 이거는 수소. 나오지만 헬륨. 하지만 이거는 원자 핵이에요. 핵. 아직 전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가 형성되는 거는 30만 년 정도 됐을 때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형성될 때까지가 언제냐? 바로 원자핵이 형성될 때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은 바로 3분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많은 지금 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에서 과연 우리가 얻어갈 게 뭐냐?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중에 가장 편안한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양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제가 볼 때는 서술형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 과정을 흐름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아요. 저는요, 어차피 수능을 준비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은 서술형이 없잖아요.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 찍어. 이거 찍었니? 그러면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엮어주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서술형 평가가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강의 후반에 주기율표를 통해서 좀 알아보자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요 문제 풀기 전에 수소하고 헬륨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 처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언제? 빅뱅에서 어디까지? 수소와 헬륨까지 원자핵이 생겼다. 이건 원자지만 원자핵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용해 놓고 나중에 철까지 왔네요. 그렇죠? 우라늄 왔네요. 헬륨이네요. 산소네요. 이 과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주의 진화 단계를 고려할 때 다음의 원소들의 생성 순서를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열하시오 빼놓고 나열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서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하시오. 나열할게. 헬륨,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라늄 이렇게요. 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문제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갈 거는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수소와 헬륨 정도를 딱 써주시고 주기율표 이용해서 빅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빅뱅, 그 다음에 여기서 고온의 별 내부, 고온의 별 내부에서 뭐를 통해서? 핵 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철까지 갔다. 그렇죠? 그리고 우라늄은 뭘 통해서? 바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어디까지 갔다? 무거운 우라늄까지 갔다. 이게 이 강의의 결말이에요. 됐죠? 봤죠? 또 지구과학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느끼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보면서 저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어떤 메시지? 들으면 암기되는 거. 오케이? 들으면 암기되는 거. 그래서 빅뱅, 별 내부, 핵융합, 초신성 폭발. 이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게요.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순서까지 나열해 본다면 이거 끝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 헬, 리, 배,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항, 여마, 칼카. 왜 안 따라요? 같이 해야지. 한 번 더. 수, 헬, 리, 배,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카. 또 따라한다고 따라하죠 또. 예? 자, 보세요. 이게요, 이렇게 수, 헬, 리, 배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수, 헬, 리, 배,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카.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원소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